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뭐 딱히 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썰 비슷한 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과 소통하듯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목을 증시는 지금 의료 붕괴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의료 붕괴 어쩌고 저쩌고 해외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진짜 증시가 의료 붕괴에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저도 잠시 맨날 투자하고 뉴스 보고 시장 흐름 파악을 하고 증시를 되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뭔가 띵 하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과 그냥 제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치료제 관련이죠.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혈장 치료제가 있고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한 사람들의 피에서 뽑아갖고 혈장을 뽑아서 항체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그 항체 기작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증폭시켜서 여러분한테 놓을 수 있는 화학 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혈장 치료제는 사람 두세 명 혈액을 뽑아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혈장 치료제보다는 항체 치료제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쌀 것 같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지금 중증 중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있고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에서 완치자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가는 이유가 대량 생산하기가 아직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죠. 어쨌거나 지금 뭐 녹십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뭔가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치료제라. 치료제 지금 뭐 백신 그 코로나 환자들이 6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공포감으로 엮여서 돌아가니까 당연히 치료제 쪽으로 몰려 나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뭐 다들 아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거 하나만 살짝 보고 갈게요. 이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이 파란색이 격리 해제자잖아요. 이 격리 해제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고 빨간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요 차이가 벌어질 때 공포감이 확 생깁니다. 이때 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시기이고 1차 팬데믹 시즌이죠. 여기가 2차 팬데믹 시즌입니다. 8월 중후반부터 9월 초까지. 근데 지금 완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거랑. 지금 벌어지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백신이랑 계속 같이 놀겠지만 백신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치료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꽤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의료가 붕괴가 되면 뭐가 필요할까? 음압 병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압 병실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뭐 GH 신소재가 가장 대장주이겠죠. 그래서 8월 달에 팬데믹 왔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는데 이거 보면 지금 코로나 환자 증가하는 거 보면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땡겨서 볼까요, 우리?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어때요? 이때 벌어지는 폭이랑 이때 벌어지는 폭이 잘 작죠? 지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GH 신소재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압병실이 환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들어갈 병상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음압병실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붕괴될 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가 붕괴될 것에 대해서. 오늘 뭐 SY 상한가 같다고 그러던데? SY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이동용 음압병실 관련 주거든요. 그리고 병상이 딱 모자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만나지 못할 거고 밖에 나가는 걸 겁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결제, 뭐 온라인 결제가 아니지, 저 택배 관련해서 제지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 신풍제지가 최근에 많이 날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세가 처음에 뭐 급등 나온 다음에 살짝 꺾이고 다시 급등 나오고 꺾이고 이런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얘가 코로나 환자가 감소될 때까지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시기를 뭘로 본다? 이걸로 본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딱 보면 바로 요 자리, 한 요쯤부터 이제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요 자리. 여기가 언제입니까? 8월 말, 9월 초. 8월 말, 9월 초쯤 되죠. 여기에서 보면 8월 말, 9월 초. 8월 말, 9월 초. 이거는 아니고. GH 신소재. 8월 말, 9월 초. 여기가 정점이잖아요. 음압병실이 말이죠. 그리고 뭐 치료제는 그때 크게 슈팅이 안 나왔네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의료가 붕괴가 되는 걸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압병실이 모자라지고, 치료제가 대폭 필요해지고, 사람들이 온라인 택배 거래만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안 갈 것이고, 어차피 방학이라서 안 가지 않느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YBM 넷 한번 볼까요? YBM 넷이 지금 상승 이후 하락했죠. 지금 8월 달에 상승분이 이만큼이잖아요. 아까 봤죠. 요 사례에서 본다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더 벌어졌잖아요. 여기는 지금 더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상승률보다 여기의 상승률이 더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 교육주 같은 경우 상승분을 좀 더 상승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최근에 알서포트 같은 게 비대면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8월달 이때 상승했던 걸 봐요. 지금 상승하는 걸 봐요. 우리 지금 이제 2.5단계고 3단계 이제 넘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3단계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림돌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백신에 대한 이야기죠. 백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백신 때문에 얘네들이 못 가고 있거든요. 이 YBM 넷이나 알서포트나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서 8월 달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던 애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백신 이슈 때문이에요. 백신 이슈 때문에 그 백신 이슈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못 가고 있는데, 지금 3단계 현실화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라고 봐야 될 거고, 분위기는 공포감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첫 환자 발생부터 100일 동안 발생했었던 환자가 단 5일 만에 발생을 하는 수준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좀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막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공포감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상승을 못했던 알서포트라든지 뭐 YBM 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의료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시나리오, 우리나라도 의료 붕괴에 대한 그 공포감이 막 생겨나는 그 시나리오로 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답을 못 내리겠어요. 일단 흐름상 지금 시장이 의료 붕괴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치료제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긴급하게 키트 이야기도 막 하면서 키트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키트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백신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 비대면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일하는 근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지금 시장 의료 붕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백신을 사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12월 8일에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미국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모더나, 화이자 이쪽으로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제가 백신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나중에 백신 관련주로는 움직인다라는 거고, 코로나 환자는 일시적이잖아. 언제까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꺾인다면 요게 있는 요거 때문에 올라갔던 애들 다 물거품처럼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그 제지 박스 관련 애들,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걔네들 거품처럼 사그라들 수 있으니 걔네들은 좀 조심하고, 아직까지 좀 못 올라간 애들 알서포트랑 뭐 YBM 넷이나 이렇게 비대면, 원격 의료, 교육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백신 쪽은 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고, 결국은 백신이 승리할 거니까 백신 관련주는 그 하락할 때마다 봐줘야 되는 거고, 12월 8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콜드체인이 들어가는 걔네들을 선정을 해줘야 콜드체인주가 살아남지, 내일 콜드체인 관련주들을 우리나라에서 매수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폭락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을 사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그 성능에, 효능에 완전히 입증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12월 10일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백신 결정 회의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은 조금 휘청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아마 내일 정책 발표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백신 관련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주소가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좀 시장이 지금 투자가 되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얘네들이 의료 붕괴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빡 하고 와닿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좀 나름 신선한 충격이라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한 거 좀 죄송하고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 관련 정보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